네, 안녕하십니까. 셀렉스타 코파운더 겸 부대표를 맡고 있는 황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챗GPT로 만든 사회, 살아 숨쉬는 NPC라고 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500명 웨비나, 널널 할 줄 알고 500명 규모의 웨비나 룸을 준비를 하였는데 지금 신청을 700분 이상 해주셔가지고 아주 흥하고 아주 많이 관심을 쏟아지고 있는 그런 웨비나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링크로 애초에 보내드릴 때 줌 웨비나 링크와 유튜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분산돼서 들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셀렉스타는 인공지능 사업개발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달 AI 노다지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중선 박사님과 그리고 김민우 셀렉스타 AI 연구원님과 함께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생성 에이전트,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박준서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 세션으로는 이 발표 내용을 듣고 저와 김민우 AI 연구원님께서 그리고 박준서 박사님과 함께 셋이서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로 토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과 또 현장에서 지금 줌 웨비나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넉넉 잡아서 2시간이라고 잡아놓기는 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세미나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도 저희 행사에 왔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아주 짧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셀렉스타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한국에서는 셀렉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접속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미국에는 또 셀렉스타라고 하는 별도의 저희와 상관없는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을 할 때는 다투모, DATUMO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ll-in-One Data Platform for AI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레이블링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는 점점 더 확장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큐레이션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SaaS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제공합니다 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축에 속하고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속하고 단순히 데이터 레이블링을 해드리고 데이터셋을 구축해드리는 걸 떠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의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리고 AI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더 레이블링해야 돼요. 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데이터셋 큐레이션, 함께 쌓아놓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레이블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야지 내 AI를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지금 김민우 연구원님이 아주 갈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스크린에는 비전 데이터만 있지만 텍스트 데이터도 저희가 툴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부분의 데이터가 부족한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성 데이터로 synthetic text 데이터를 생성해드리는 형태로 해서 AI의 빈틈없이 AI 성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AI를 위해서는 셀렉스타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접속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쟁사분도 계시고 기자님도 많이 계시는데 기자님들은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이제 저희 고객사가 되실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해서 230여 개의 기업들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AI 성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곧 보도자료로 나갈 텐데 40억 투자가 더 들어와서 총 174억의 누적 투자 금액으로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LLM 때문에 텍스트가 많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관련돼서 저희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전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관련해서도 국내외 자율주행 sek터부터 여러 가지 모든 섹터에 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성해드리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정보통신, 뉴빌리티 같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들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추천사들을 많이 써줄 정도로 좀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저희는 특히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LLM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
저희가 직접 저희 비용을 투입을 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루라고 하는 글루의 한국어 버전이죠. 한국어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콜쿼드 2.0이라고 하는 스쿼드의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 데이터셋의 한국어 버전,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저희가 1년에 한 10개 정도씩 팀을 뽑아서 무료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레이블링 해드리고 있고, 현재도 뭐 튜닙, 포항공대, 카이스트 여러 곳에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만들어드린 데이터로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분들이 뭐 CVPR, Neural Lips, EMNLP 뭐 이런 곳에 논문이 억셉트가 되고, 또 이 외에도 국내외 여러 논문들에도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이 억셉트 될 정도로 좀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어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 AI 리서치, 그리고 KT, 이렇게 미듬 AI, 엑사원, 에이닷, 하이퍼클로버,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5개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와 함께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이 랭귀지 모델들의 신뢰성, 할루시네이션 문제, 뭐 할루시네이션 문제라고 하면은 뭐 헛소리를 뱉는다든지 아니면 비윤리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그런 것들을 더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중앙이 돼서 만들고 있고요. 외부 자문기관으로 참여기관으로 스캐터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오해영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LG U+,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하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서 외부 자문기관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말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런 시도가 되게 드물었고, 제가 지난주 출장 가서 오픈 AI도 만나고 왔는데 오픈 AI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예 LLM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신뢰성과 윤리성을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렉스타 그리고 해외 기업명은 다투모는 국내에서 아주 이런 분야, LLM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데이터 분야에서 전폭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회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21년도에는 포브스 30 언더 30 아시아의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분야의 표지 모델,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 제가 신청하고 제가 인터뷰를 보고 제가 다 했는데 저는 30살이 넘어서 코파운더지만 사진에서 잘렸습니다. 네, 아쉽게도 잘리게 되어 있고 나머지 코파운더 분들이 이렇게 포브스에 선정이 됐을 정도입니다. 네. 더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박준선 박사님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렉스타.ai 그리고 캐시미션.com, 다투모.com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런 세미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인쿼리가 많이 들어왔어,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박준선 박사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AI 노다지, 그리고 AI 리더스 포럼, 오픈 데이터셋 컨퍼런스 같은 네트워크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노다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한 달에서 2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강남에 모여서 AI 그리고 AI 도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서로 파티를 하는, 그리고 간단한 주류와 간식과 더불어서 파티를 하는 거고요. 작년 할로윈 파티 때 저희 AI 노다지 진행했던 그림입니다. 모여서 다 같이 축구 월드컵 때는 축구와 스포츠와 관련된 AI에 대한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또 작년 12월에 뉴립스 2022에 그 운영위원이셨던 3분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모신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과학부 박사님 박준선 박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되게 승리로운 이력이, 학사 때 미술을 전공을 하셨었어요. 맞죠? 박사님? 네,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이제 석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Generative Agents Interactive Simulacra of Human Behavior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이제 위스트라는 학회에 올해 말에 공식으로 이제 학술지를 제출을 하실 예정인데, 이게 아카이브에만 올려놨는데도 너무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구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여러 번 세션을 진행하고 발표를 진행을 하셨었고 한국에서는 비공개로 강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한국어로 세미나를 진행을 한 거를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사님 뭐 소개 말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말로 하는 거 처음에 좀 긴장은 되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좋은 세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제가 미국 출장 가서 만나뵈고 왔는데 저보다 한국말 훨씬 잘하셔서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세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에이전트, 생성 에이전트,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박중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계신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박준성이고요. 이제 지금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과에서 이제 PhD를 진행 중인 이제 3년 차 이제 막 끝나가는 학생이고요. 제 이제 어드바이저 마이클 버니슨이랑 퍼시 리앙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로 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제목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Generative Agen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 어드바이저 마이클과 퍼시, 그리고 이제 제 학생으로 제 인턴으로 들어와 있던 조이라는 친구랑, 그리고 제 구글에 계신 제 멘토분들 메리 모리스랑 캐리 카이랑 공동 연구한 과제입니다. 벌써 40년 정도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Cognitive Architecture나 Symbolic System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Machine Learning 그 ML 쪽에서 40년 넘게 저희들이 원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HCR은 AI 적점에서 원했던 거는 이제 컴퓨터로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정말 사람과 같이 느낀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정말 그런 행동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라는 과제를 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 이제 바라던 결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걸로 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휴먼 모델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한다든지 서베이를 돌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람을 물론 진짜 이제 유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게 불가능했을 때 근데 이런 모델 휴먼 프로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직접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런 로봇을 소셜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NPC 같은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공상과학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앞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소셜 폴리시를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폴리시는 이제 정치 같은 데에서도 이제 디베이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디베이트가 흘러갈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셜 미디어를 새로 개발을 한다. 그럼 어떤 분들이 와주시고 어떤 대화를 할지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서 어느 정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휴먼 비헤이비어를 진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다면은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직접 만들려면은 이제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결국은 진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봤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거겠죠. 사람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 환경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써내려가고 그러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기회는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직접 활동하는 환경 내에서 끌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 내에서 저희가 맞게 쓸 수만 있다면은 이제 이 모델이 많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담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하면은 정말 이런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large language model이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게 API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들 이제 챗GPT 같은 경우를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문단이나 그런 인풋이 굉장히 사이즈가 실은 얼마 크지는 않죠. 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거는 토큰이 한 10,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물론 10,000개는 상당히 많은 양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그걸 환산하자면은 이제 한 4만 캐릭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경험하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다 이제 글로 적는다면 4만이라는 숫자로 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0분 동안 저희가 이제 황민희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 이런 것만 봐도 실은 이거를 다 수필로 적어 내려가자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리미테이션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극복해서 어떻게 정말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행동이 가능하고 지금 단기간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에이전트랑 반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면은 그 에이전트가 그 반년 전에 저랑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제가 누군지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저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많이 모이면은 더 혹시나 복잡한 사회가 형성이 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질까가 가장 큰 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아키텍처에는 Generative Agent라고 하는 아키텍처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기억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저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테크니컬한 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미리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결국엔 이런 에이전트들, 이제 약간 그냥 말로만 하면 약간 abstract하긴 한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정말로 게임이나 이런 현실 생활에 적용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본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편이죠. 이 에이전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운동선수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세팅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조깅을 가고 그 다음에 아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갈 시간이면 학교에 가고 자기 친구들이나 칼리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가능하고 이제 이 에이전트들을 하나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25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비디오가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25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을 하고 이제 서로 기억을 하고 관계를 쌓고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일단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의 아마 동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거는 이게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고요. 이제 오늘 세션에 이제 한 피스씩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필드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에서 가장 처음에 근본이 됐던 이제 컨트리뷰션은 그런 게 있죠. Cognitive Architecture라고 해서 정말 사람의 뇌를 약간 형성화시킨 대신에 이제 이거는 신경망 전 단계죠. 약간 정말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이런 걸로 정말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옛날에 알렌 뉴얼이나 이제 허번 사이먼 같은 분들이 이제 CMU에서
많은 이런 걸 하셨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도 분명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얻고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약간 더 저희가 이제 데모 세팅을 게임이라는 세팅 내에서 이제 하게 됐죠.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풀어놨을 때 정말 사람같이 행동을 할 때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게임 세상에서 행동을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제 게임 세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희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세상을 정말 에서 살아날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많은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게임 세상으로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잠시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 세상은 이제 맵은 이제 저희가 만든 맵이고요. 이제 맵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벨이라는 맵이고 이제 이 맵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실은 대학교를 다닐 때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만든 맵인데요. 이제 보통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미국의 대학 캠퍼스는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마을 같은데 이제 일종의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모를 하기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집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바나 카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들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게임상의 맵으로 만들어서 이제 게임상의 맵에 만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들은 이거를 일종의 싱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리 스트럭처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맵 내에서 집들이 있고 그 집 내에는 화장실, 부엌, 커먼룸 아니면은 침실 뭐 그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자세히 들어가자면 커먼룸 내에는 책꽂이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무같이 가장 위에는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그걸 점점 쪼개면은 더 작은 디테일이 나오는 이런 프리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거를 에이전트들한테 집어넣어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일단 세팅이고요. 이 세팅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현을 한 거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로 가동이 되고 있는 25명의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명은 각각 혹시 그 이제 아카이브 저희가 이제 페이퍼를 냈을 때 페이퍼를 보셨으면 이제 거기에 데모 링크가 있는데요. 이제 데모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데모에 나와 있는 25명의 에이전트들인데요. 이제 각각 에이전트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성격도 직접 넣어줄 수 있죠. 이제 한 문단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에이전트가 활성화할 때 이 문단은 예를 들어서 존 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켓에서 일하는 점원이고 이게 가족들은 이러이러한 가족들이 있고 친구는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성격은 어떻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거를 서머라이징하는 간략한 한 문단 정도 되는 이제 영어로 그냥 써서 이제 에이전트들의 기억 속에 미리 심어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쌓고 이제 차차 가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넣어줬던 기억은 점점 어떻게 보면 효과를 잃을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자기 에이전트들이 이제 자기들의 경험과 활동을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준 기억을 조금 오버라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5명이고 이제 꽤 다양한 25명을 표출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점원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벌써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은 종류의 사람 패턴을 보여드릴 수 있다. 라는 게 저희가 25명을 고른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명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이전트들의 뇌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자연어로 처리가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GPT나 챗GPT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처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브레인 자체는 다 언어로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전부 다 자연어로 먼저 프로세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커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자연어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자연어로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맵상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이제 테크니컬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그라운딩을 하고 이 케이스에는 이사벨은 카페 점원이에요. 그래서 카페 점원은 이제 보통 집들이 딸려있는 이런 카페나 이런 데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이런 카페 어떻게 보면은 모양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사벨라가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는 어디인가? 이제 그 위치는 카페가 되겠죠. 이제 커피집에서 자기 커피 머신이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커피를 타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액션을 취하기 바로 전까지는 모든 걸 자연어로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게임 맵상에서 액션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라운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화도 전부 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정말로 자연어로 제너레이션 해서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사벨라가 카페에서 벌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텀이라는 이제 고객이 와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나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시장 선거가 열리는 게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시장 선거에서 누가 나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투표를 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지금 스크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약간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히 제 필드가 이제 NLP랑 ML 쪽을 커버를 하지만 이제 나머지 절반이 제가 커버하는 필드가 NLP, ML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와 상호 관계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시 되는 거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런 마을에서 존재를 한다면 사람 유저들은 어떻게 이런 에이전트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조그만 예제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유저로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그냥 단지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이 에이전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에이전트들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에이전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실은 놀랍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되지 않던 좀 독특한 개념의 인터랙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기자, 약간 뉴스 기자라고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누가 지금 일렉션 선거에서 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진짜 이 에이전트들이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누구를 보팅을 할 거냐고 누구를 이제 투표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에이전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고 이런 관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독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제 마을로 들어갈 때 단지 이런 어떤 한 개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존이라는 캐릭터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단지 인터뷰나 기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내면의 소리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면의 소리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렉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내면의 소리가 갑자기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커맨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들이 이런 에이전트들을 직접 커맨딩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내면의 소리로 이 에이전트들과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의 환경을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사벨라라는 캐릭터가 아침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유저들이 가서 그 아침 토스트를 태웠다. 그럼 이제 이 에이전트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을 끄고 다시 아침을 만들든지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 내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했던 게임과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직접 움직이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에이전트들을 이곳에 있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들이 보고 관계를 맺고 의견을 갖게 되고 그걸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인터랙션으로 구현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현재 네, 데모에서는 아예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실제 가지고
내놓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인바디 해가지고 뭐 인터랙션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에도?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데모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카이브 그 링크에는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만으로 일단은 저희는 내놨는데요. 근데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저희 시스템 내에서 구현이 된 거는 이런 새로운 세 개의 종류의 인터랙션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제 말씀 나눴을 때 박사님께서 GPT로 이거 되게 네, 돌리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실시간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서 논문 네. 봤을 때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캐치를 못했었는데 실시간 거의 그러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미 가능한 거네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이 세 개의 인터랙션 패러다임을 보여드렸을 때 이 중에 몇 개는 실은 그 실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한 인터랙션이 분명히 있죠. 이때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바꾼다든지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마지막 그 이제 유저들이 직접 에이전트를 컨트롤하는 거는 지금 구현은 가능한데 조금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 움직일 때 계속 좀 약간 레깅이 있다든지 방전에 제 모니터가 많이 레깅이 있었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레깅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레깅이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어쩔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페이퍼를 먼저 쓸 때는 이 세 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센트럴한 인터랙션 패러다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컴퓨테이션만 더 들어오면은 더 훨씬 더 상용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 패러다임이 있고요. 이제 보통 제가 이 턱을 할 때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사람 행동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하는 행동들이 있고 하나의 사회가 그룹 단위로 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그 두 개가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페이퍼의 주된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잠시만 그걸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에이전트 개개인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예를 들어서 각계의 이런 행동이 가능해지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린이라는 가족이 있고 이제 이 가족 멤버들은 저희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하고 아침을 만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한 명 이상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이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서로 대화를 하고 가방을 싸고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화 내용에서 이건 저는 아빠고 에디라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들한테 오늘은 뭘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아들은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작곡을 시작할 생각이에요라고 대답을 해주다든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제 메이는 이제 부인이죠. 이제 그 에디의 엄마가 일어나셔서 이제 말을 들어와 오셨을 때 런이라는 분이 이제 에디가 이분들의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 에디는 벌써 집에서 나가고 없지만 이 둘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스프레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가능해지는 게 제너럴 에이전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이가 물어보죠. 아들이 벌써 이제 학교에 갔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남편분이 지금 막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이제 아들이 이런 걸 할 것 같아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인이 되신 분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현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으로 봤을 때 개개인의 에이전트들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사회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사회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도 구현이 가능해지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저희들이 구현해낸 거는 각각 개개인의 에이전트들만 구현을 했을 뿐인데 이 개개인의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회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심플한 건 이런 게 있겠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가족이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께서
누구가 이제 시장 선거에 뛸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공유를 한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 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조성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엔 그런 그 컨버세이션의 한 파트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예로는 그래서 제가 이 에이전트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 6개월 후에 만약 저희가 한 대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였다면 6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도 이 에이전트가 제가 누군지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였는데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는 라토야라는 친구와 이제 샘이라는 분은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시뮬레이션 대회에서는. 근데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만나서 이제 라토야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로 관계가 조성이 되고 다음번에 이 둘이 만났을 때 샘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나오죠. 저번에 말한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니?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땐 코디네이션이 분명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선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사벨레한테 이제 발렌타인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당일날 너희 카페에서 한번 파티를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생각으로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 기억에. 이제 그 기억에 넣어준 생각만을 가지고 이사벨라가 전날 그 자기의 친구들과 이제 고객들한테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내일 파티한테 오실래요? 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짜 사람들이 오고 이사벨라는 그 당일날 마리아라는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카페를 데코레이션 하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친구는 이제 클라우스와 마리아가 이제 서로 짝사랑을 하게 돼 있다고 이제 세팅을 처음에 해놨는데요. 이제 마리아가 이사벨라한테 파티가 있으니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클라우스한테 가서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당일날 그 둘이 정말 같이 파티에 오는 이런 코디네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의 좀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물론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챗GPT를 사용을 해보셨으면 이제 아마 궁금증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챗GPT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NPC나 이런 에이전트들의 구현이 가능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는 컨트리뷰션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커그니티브 아키텍처랑 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죠. 이제 사람과 같이 perception이 있고, 이제 perception은 이제 저희가 눈과 시력과 아니면 듣는 것, 청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 내에서는 이 에이전트들이 자기의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자연어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제 앞에는 컴퓨터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억의 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자연어로 풀어 써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이게 장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에 그 자연어로 처리가 된 모든 기억을 집어넣어 놓고 근데 이제 데모를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이 에이전트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챗GPT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는 절대 집어넣을 수 없는 정도의 양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분명 그렇게 활동을 하죠. 장기 기억이 있으면 단기 기억이 존재하겠죠. 그 단기 기억이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제가 페이퍼 쓴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날 뭐를 먹었는지는 기억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메모리를 끌어내서 쓸 수 있는 단기 기억을 만들고 이제 그 끌어낼 수 있는 그 펑션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펑션을 만들고 이제 그 펑션을 가지고 단기 기억으로 끌어와서 그 단기 기억을 가지고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성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키텍처의 인풋은 이제 perception이 되고요. 이거의 아웃풋이 이런 활동, 행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각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이제 메모리 스트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기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억은 이제 저희들이 보는 observation이 되겠죠. 그냥 사실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제 앞에 햇밭 이런 그, 그, 이런 뭐더라. 이런 바틀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가 있다고 기억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제 앞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겠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서 일어났던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성찰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뭐 에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3일 전에 오믈렛을 먹는 걸 보고 이틀 전에 오믈렛을 먹는 걸 보고 하루 전에 오믈렛을 먹는 걸 봤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오믈렛을 먹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죠. 정말 먹는 걸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걸 토대로 저 친구는 오믈렛을 아침에 먹은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실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추론해낸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성찰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eflection, 그 성찰의 결과물이 다시 한번 메모리 스트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 계획이죠. 제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지금 밤 몇 시가 됐으니까 앞으로 한 3-4시간쯤이면 아마 내가 자겠지. 그건 분명히 계획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어떤 파트나 이 에이전트들이 자유롭게 끌어서 그 단기 기억에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그 끌어낸 기억은 전부 다 자연어로 돼 있지만 그 양은 굉장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챗GPT나 이런 그 언어 처리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이펙티브한 그 단기 기억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정리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전 슬라이드 네, 한번 네, 가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크래치 메모리라는 것 자체는 그 끌어와져 있는 걸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GPT에 들어갈 프롬프트로서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스크래치 메모리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풀아웃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스트림에 아까 플랜하고 리플렉트하고 일반 메모리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별도로 나눠서 구분하나요? 아니면 진짜로 리스트로 그냥 다 섞어가지고 넣어 놓으시나요? 네, 전부 다 리스트로 섞어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실은 조금 더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실은 토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걸 따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섞어서 넣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결과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성찰의 결과나 플랜이나 아니면 저희가 본 진짜 기억이 저희들이 적어도 끄집어내고 느낄 때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왜냐면 저희의 뇌가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이런 리플렉션만 저장해두는 뇌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하나의 생각으로 모여져 있고 이제 그 생각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에 모여져 있고 그걸 적절하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지금 있는 성찰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정말 옵저베이션을 한 기억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걸 섞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제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되게 저도 논문 보면서도 놀랐던 게 이거를 진짜로 아예 GPT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내추럴 랭귀지 그대로 그냥 막 섞어가지고 아예 그냥 리스트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로 이 방법론 자체가 지금 당장에도 다른 현재 여기 게임 회사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 세미나에 그런 게임들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은 이제 잠시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점은 그게 또 있겠죠. 이게 워낙에 심플한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시고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준다면은 게임 같은 게 나올 때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어내려고 했던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단기 기억에서 들어간 메모리는 결국 그 단기 기억에 쌓여 있는 메모리가 챗GPT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컴팩트한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 기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장 여기서 끌어내려고 했던 건 그게 코어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억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이 기억이 이제 진짜로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언제 기억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타임스탬프를 내서 이제 따로 찍어 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이 들어가 있고, 이제 나중에 기억을 정말로 끄집어낸다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사벨라라는 친구한테 지금 뭘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 이사벨라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고, 파티 데코레이션 하고 있고, 그리고 파티에 뭘 할지 리서치를 하고 있었고, 이런 거에 관련된 기억을 뽑아내서 이제 그걸로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자벨라가 답을 해주면은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하는 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스트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분명히 이게 있겠죠. 그 리트리버리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이거 자체도 실은 그렇게 어려운 펑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움직이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나 최근에 일어났는지. 이 사람도 분명 그런 게 있죠. 사람도 오래된 기억은 많이 까먹는 대신에 최근에 일어나는 기억은 훨씬 더 기억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들도 이런 exponential decay 펑션을 써서 정말 최근에 일어났던 거는 굉장히 그 retrieval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점점 가면서 떨어지는 그런 펑션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억이 조금 더 중요한 기억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조금 새롭다고 저희들이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거는 뭐 까먹어도 되고 아니면 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보통 까먹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헤어졌다. 그런 거는 실은 까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실을 까먹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 그 스코어링이 다르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에이전트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벤트를 너가 지금 막 겪었고,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를 직접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서 이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누구와 헤어졌는데, 그건 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 펑션에서 굉장히 스코어링이 높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중요도의 그 역할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자연어기 때문에 이걸로 인베딩을 뽑아내서 그걸로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 펑션을 돌려서 렐레번스를 찾는, 그래서 가장 연관된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메모리 스트림이 되겠고요. 표정이 딱 질문할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제가. 그 전 슬라이드. 네. 저도 논문 읽으면서 저 임포턴스 부분 읽을 때 그냥 논문의 그 흐름대로 읽잖아요. 근데 그럼 이 중요도는 어떻게 하지? 근데 직접 물어보는데 와씨 이렇게 반응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논문을 봤을 때 이해했을 때는 그 GPT한테 이런 사람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도가 0부터 10까지 이 메모리 스트림을 보여주면서
0부터 10까지 중요도 중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도가 해당되니? 라고 그냥 물어봐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넣는다는 거죠.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GPT 모델. 네. 맞습니다. 되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리토리컬하게 에이전트를 사용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서비스에서도 궁금한 게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벡터 임베딩을 해가지고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하는 거는 좀 그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진짜로 이 텍스트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텍스트 네, 내용 자체의 유사성인 것과 실제로 그 들어간 내용과 주제에 대한 유사성인 것과가 또 좀 다른 주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글자가 비슷해 보이는 네, 내용이 비슷한 거랑은 또 별도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분명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일단 느꼈었던 거는 일단 최근에는 이런 임베딩이 많이 발전을 해서 실은 이것만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거를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완벽한 이제 저 임베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완벽한 솔루션은 저희가 봐도 일단 아니었고요. 그 대신에 단지 이제 좀 현대 이런 임베딩 이런 벡터 임베딩 가지고 이렇게 칼리케이션 하는 게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이 정도면은 실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진 데까지 왔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이 세 가지 요소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 저희들은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렐레번스를 임베딩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도 특히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라 네,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트림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두 파트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성찰이 되겠죠. 이제 성찰은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모델이 그냥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제 그냥 현실에서 일어난 옵저베이션만 가지고 만약에 정말 행동을 하자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아직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Chain of Thought이라는 페이퍼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잘 펑션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하면은 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찰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abstract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싱을 조금 더 explicit하게 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 이제 reflection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행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스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클라우스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는 이제 대학교 그 대학원 연구원이었나 아마 그렇게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를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일날 그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조금만 더 앞서 나가면은 이제 이 클라우스라는 친구가 당일날 겪었던 연구를 그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가장 아래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reflection 그 tre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tree structure인데요. 가장 밑에 근본이 되는 거는 이런 observation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런 정말 현세에 대해서 본 거.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우스라는 친구는 자기가 오늘 무엇을 읽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죠. gentrification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오늘 읽었다. 아니면은 urban design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오늘 읽었다. 아니면은 도서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그 자료를 빌려왔다. 이런 건 그냥 현실에서 일어났던 진짜 옵저베이션이죠.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스라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읽는 거에 소비를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가장 첫 리플렉션이 되겠죠. 그게 성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래 단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밑단 리플렉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스트림은 이 모든 게 섞여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거에 여기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섞여서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고 옵저베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끌어낼 때도 그걸 섞어서 끌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같이 섞어서 다른 옵저베이션과 섞어서 클라우스라는 사람은
연구에 대해서 정말로 그 열정적이다. 그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성찰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저차원적인 성찰은 이제 사실을 그냥 사실만 보자면은 클라우스는 많은 시간을 읽었다. 이거에 대해서 읽었다. 저차원적인 성찰은 클라우스라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읽는 것에 할애한다.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자면은 이제 이 나무의 위로 가면 갈수록 성찰이 성찰의 한 파트가 돼서 마지막에 가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클라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연구에 열정적이다, 연구를 좋아한다. 조금 더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찰까지 도달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게 이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자기만의 이런 리플렉션 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플렉션은 계속 메모리 스트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내내 네,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이런저런 방법들로 그냥 세팅을 하신 거고요. 네, 그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건 조금 더 디테일이긴 한데 이제 하루에 한 두세 이 게임 세상에서는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이건 한 하루에 두세 번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리액션을 하는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 모든 거를 옵저베이션이 있고 성찰이 있고 이제 그걸 다 모아서 계획을 만들면 이제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행동과 연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만 더 앞으로 나아가자면 이제 프롬프트 여기서부터 약간 더 프롬프팅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챗GPT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현했을 땐 GPT-3를 구현을 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 거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쉬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근데 플랜을 만들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프로세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을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기억들을 끌어와서 이제 이게 진짜 프롬프트의 일부분인데요. 플래닝을 하는. 가장 위에는 이제 에디라고 했을 때는 이 에디라는 친구가 어떤 성격인지 성격을 이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에디를 디스크립션 하는 이제 약간 한 몇 문장들 이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메모리 스트림에서 에디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메모리 스트림에서 에디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고 그거를 챗GPT를 돌려서 서머리를 하고 에디가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 서머리가 제일 위에 들어가고요. 그 아래 이제 에디가 무엇에 어떤 환경에 리액션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고 에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오늘은 에디가 무엇을 할 것인지 플랜을 짜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제 프롬프트의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그 플랜이 얼마나 자세한 플랜인지를 나타내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챌린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정말 이 플랜을 쪼개고 쪼개면은 분 단위로도 플랜을 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 플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주에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올해의 계획은 뭐다. 그래서 그거의 중간점을 찾아서 가장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중간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이게 플랜이 더 길어질수록 훨씬 더 시뮬레이션이 이제 그 앱스트랙해지고 약간 신빙성은 떨어지고 그 대신에 점점 쪼개면 쪼갤수록 신빙성은 분 단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돈이 더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더 느려진다든지 저희 게임 이번에 데모를 할 때는 5분에서 15분이 적당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봤을 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방식은 먼저 롱텀 플랜을 잡아준 다음에 사람들도 보통 그런 계획을 많이 하죠. 올해 장기 계획을 올해는 난 이런 거를 이뤄내고 싶다. 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첫 학기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그 첫 학기 중에서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특히 그 주에 오늘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보통 계획을 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도 똑같이
가장 먼저 장기 기억을 짜고 이제 그 장기 기억이 얼마나 큰 어느 정도 텀의 장기 기억인지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세팅을 해줄 수 있죠. 그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정도의 장기 기억을 잡아두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거 쪼개서 그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그걸 분 단위 5분에서 15분 단위로 쪼개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리액션이겠죠.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은 플랜은 아직까지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들은 그걸 항상 보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를 만났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을 하고 그건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거의 비슷한 프롬프트 스트럭처로 지금 현재 플랜을 바꿔내는 거를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런 페이퍼를 하면 이발리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이 정말 현실과 비슷한지를 먼저 봤어야 됐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거는 이제 이거 믿을만한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터링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사람 같은가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말을 하고 저희들도 이 에이전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발리에이션 할 때 저희가 쓴 전략은 이 에이전트들을 하나하나 25명의 에이전트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저희 인터뷰 문항을 25문항을 만들고요. 그 25문항을 이 에이전트 각각의 에이전트 한 명 한 명당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클라우스라는 에이전트한테 너가 누군지 인트로덕션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클라우스가 이제 한 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난 20살의 그 학생이고 사회학을 전공을 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의 아침이 타고 있다.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불을 빨리 끄고 다시 아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5개의 인터뷰 문항은 저희들이 만들 때 이제 이 에이전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코어가 되는 펑션을 이제 테스팅할 수 있게 너가 정말 기억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억을 정말 끌어낼 수 있는지 너가 정말 플랜이나 리플렉션을 하는지 그런 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5문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발리에이션 했던 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발리에이터를 해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인단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100명의 인단을 고용을 했고요.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 에이전트들이 말한 대답을 보고 그리고 이 대답을 본 걸 토대로 이제 얼마나 이거가 신빙성이 있었는지 저희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대답이 얼마나 그 질문을 신빙성 있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는지를 이제 테스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 에이전트가 한 이틀 동안 행동을 했던 모든 비디오를 먼저 보고 이 에이전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에이전트인지 먼저 안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이 서베이를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몇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페이퍼를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블레이션 컨디션을 보면 넣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랜을 없이 했을 때, 플랜과 리플렉션을 없이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게 다 없었을 때, 리플렉션과 플랜과 observation이 없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 게임 내에서 이런 에이전트들의 똑같은 성격을 받고 행동을 정말 했을 때, 그 네 가지 컨디션을 저희의 이제 Generative Agent Architecture와 비교를 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머지 어블레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획, 성찰, 그리고 기억.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에이전트인 척 이제 정말 게임상에서 보통 진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그게 더 지금 사람 보시는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에이전트인 척 흉내를 내는 것보다는 더 사람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거죠. 그 제가 여기서 만약에 황민현 대표님 같이 행동을 하는 대통령의 약간 계획은 아직 그런 없는데. 네네. 네, 그럼 만약에 근데 제가 흉내를 냈다고 하면 그건 실은 아주 쉬운 태스크는 아닌데 근데 그런 태스크를 했을 때보다 더 사람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향후에 뭔가 이런 걸로 테스팅을 해본다면은 그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들을 하고 실제로 사람이 그 게임 캐릭터 조정하듯이 하루 생활하는 거하고를 그 동시에 돌려봐가지고 누가 가장 사람 같은지를 랭킹을 매겨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얘네는 시뮬레이티드 에이전트였나 아니면 내가 대화했던 상대가 사람이었나 이런 식으로 좀 채팅하는 것도 그 실시간성으로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그런 토픽 내에서 정말 좋은 연구 주제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까지가 이발루에이션이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요. 이 기억을 제대로 리트리버리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기억을 약간 날조란다든지 과장을 한 경우도 아직 분명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테크니컬 이발루에이션을 먼저 끝내고 마지막 이발루에이션이 이제 정말 저희들이 이 에이전트들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발루에이션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제 이 이발루에이션을 먼저 보자면 정보가 어떻게 스프레드가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는 이사벨라라는 이 카페 점원이 내일 데이 파티를 하니까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인비테이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는지, 아니 에이전트들한테 전파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벨라가 조르지오, 에디, 샘 이런 에이전트들한테 파티 인비테이션 먼저 보내고, 그리고 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거든요. 이제 제니퍼라는 이제 부인이 계신데 이제 이사벨라가 우리를 파티에 초대했는데 내일 가자라고 말하는 이런 차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션을 하자면은 특히 파티를 두고 보자면은 12명이 제 기억에는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았고요. 그중에 5 에이전트가 왔고 3명은 그냥 바빠서 못 간다고 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명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정확한 사람의 행동이고 어떤 게 아닌지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은 4명의 에이전트는 리트리버리 안 돼서 나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도 보통 파티에 가겠다고 하고 안 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이제 학계 내에서는 아직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아직 그거에 대한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고, 이제 이 토픽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연구 주제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에이전트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챗GPT는 다른 걸 같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진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싸움 같은 걸 거의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요즘에 특히 파인 튜닝도 많이 돼 있고 툴로서 안전하게 활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말도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정말 싸움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런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 아직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이런 시뮬레이션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챗GPT가 아닌 다른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 가능성도 아직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저의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보통은 이거를 한 40분 정도로 두는데 생각도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제 제 기본 턱은 일단은 제 생각엔 잠시만요. 거기까지 해서 이게 저희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코어서들을 잠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너무 재밌게 정말 들으면서도 궁금한 점들도 많고 많이 생기고 하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바로 저희가 그 패널 디스커션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민우님도 마이크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제 좀 파일사이드 챗을 버추얼하게 파일사이드 챗을 한 거는 또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저희들이 보면서 뭐 생각했던 거 느꼈던 점 이렇게 좀 말씀 나누면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사이드 챗을 좀 진행을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사전 질문도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뭐 하나하나 같이 얘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들었던 코멘트 질문 하나 드리면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리트리버를 통해 가지고 그 숄터 메모리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프롬프트로 집어 넣으면은 그 할 때마다 이게 그 챗GPT 특유의 그 요약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뭐 잘못 요약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에러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네. 있다 싶었는데 바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 논문에서 그런 네. 말씀 하셨어요. 논문에서 말씀하셨는지 다른 세미나에서 하셨는지. 근데 사실 사람도 그렇지 않냐. 그런 메모리 오류나 요약하거나 뭐 그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뭐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는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첫 번째는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retrieval 펑션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꽤 아마 저 세 가지 요소 제가 말씀드린 recency랑 중요도와 마지막에 그 relevance 그 세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짜여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지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이발리에이션 평가를 하는지가 앞으로 실은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같이 행동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그는 아직 그 학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은 이렇게 사람같이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 연구 주제는 지난 제가 봤을 때 10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가 원하긴 했었으나 이제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도 이제 챗GPT나 이런 GPT-3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잊혀진 연구 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나왔을 때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사람같이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대답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아키텍처를 짰을 때 그게 논문에서는 그 이전에 선행 연구에 그렇게 뭐 비슷한 구조로 활동하는 에이전트를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그 구조로 짰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좀 그 NLP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의 구성 요소를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있었다 말고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메모리 스트림에다가 뭐 이런 네. 플랜과 뭐 이런 그런 아까 말씀 아키텍처 구조로.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그런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한두 달 후에 이제 제 어드바이저께서 이제 그 학부 때 쓰시던 이 Cognitive Science 그 교과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사람 그런 Cognitive Science나 이런 필드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주제랑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사람과 비슷한 행동이지 꼭 그 결과를 도달하는 데까지 걷는 길이 정말 저희의 뇌를 그대로 카피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전트들은 정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카리커처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리는 네. 약간 만화 그림 같은. 네.
디즈니 그래서 캐릭터를 꼭, 썼었죠, 녹음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캐릭터가 약간 만들어진 것 같이, 이런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이. 그래서 영향은 받았으나 꼭 사람 뇌를 똑같이 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점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스트링 같은 스트럭처가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저희들이 해봤을 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행동이 구현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민우님도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렉트사에서 NLP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일단 훌륭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까 이제 황영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에 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룰 베이스에 기반한 아바타는 달리 이제 LLM에서 기반한 아바타는 모델 특성상 같은 입력이 들어가도 다른 액션이 생성되는 여지가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액션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자유도는 어디까지 허용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게 되겠죠. 이 에이전트들은 게임 세상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막판에 이제 액션을 취할 때는 그 게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한계를 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에이전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을 만들겠다. 거기까지는 그런 이제 자연어로 아직 있는 그 생각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범위가 허용이 되고요. 아침을 만들겠다도 가능하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겠다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많은 게 허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허용하는 그 범위를 확 좁히는 거는 막판에 그 액션을 취할 때 그때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분명 알고 계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챗GPT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공간은 부엌, 마루 뭐 이런 데가 있고 이 중에 너가 아침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겠니라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 그 옵션 중에 하나를 꼭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에이전트들끼리 대화하거나 이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생성 과정에서 LLM이 겪는 이제 윤리적 문제를 겪게 될 텐데, 엔트로픽에서 나온 이제 3H 같이 이제 LLM에게 기대한 이제 얼라이먼트들이 있듯이 일반적인 LLM의 얼라이먼트를 이제 이 모델에서도 적용하나요? 아니면 이제 특별히 에이전트에게 기대하는 이제 그 얼라이먼트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일단은 그 저희가 쓰는 그 랭귀지 모델 그 자체의 모든 리미테이션이나 얼라이먼트나 그런 건 저희들도 똑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챗GPT나 이런 모델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저희 에이전트들도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용받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약간 더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 에이전트들은 더 이상 툴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객체로서 먼저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가적으로 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서 그 인터벤션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 그냥 이건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이제 만약에 유저들이 정말로 사람과 같은 이런 관계를 이 에이전트들과 맺으려고 했을 때 그걸로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아직 약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짤 때 그런 세이프티 가드레일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에이전트들이 사람 유저와 대화를 할 때 중간에 클래시피케이션 메커니즘이 있어서 정말 이 대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전트들이 한 발짝 다시 돌아서서 저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눈여겨서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박사님 도메인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HC 네.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좀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HCI에서는 잘 모르지만, 3, 4년 전에 이제 페이크 뉴스 같은 부분이 좀 화두였고, 작년부터 이제 LLM을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메타버스 쪽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음, 앞으로 또 어떤 주제가 이제 HC 분야에서 좀 주목을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이제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약간 생소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HCI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제 Generative AI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필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챗GPT나 이런 모델이 이제 정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걸 무엇에다 써야 되는지, 이걸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NLP나 이쪽 필드에서는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옛날부터 원래 할 수 있었던 인터랙션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전에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많이 있었고, 단지 조금 더 빠르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답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모델이 있으니까 정말로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터랙션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도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하게는 NLP 페이퍼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HCI 페이퍼다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필드에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제너러티브 AI가 많이 이제 뜨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 2년에서 3년은 그쪽에 많은 연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미술 전공을 하시다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넘어오고 이런 연구 주제들까지 선정하게 되는 것까지 어떻게 거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실 생각을 했고 거기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다가 이쪽 분야에 더 좀 관심이 가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흥미로울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학부 때는 처음엔 제가 이제 미술과 사회학 전공을 실은 원래 이제 복수 전공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부 중간 때쯤에 저도 실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특히 아트 쪽에 있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거가 이제 뭐 약간 창업에 대해서 그런 아트 쪽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테크니컬하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고 느껴서 그때 이제 사회학을 약간 뒤로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제 백그라운드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오게 되면서 결국은 그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막 이제 학부 때 졸업한 게 2017년에 졸업하고 이제 팔로알토에 왔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팔로알토가 이제 스탠퍼드에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 스타트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멀리는 못 가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두 개를 느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건 하지 않건 제가 원하는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작품에 제 이름을 진짜 새겨 넣을 수 있고 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고 이제 뒤돌아보면은 이제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어렸을 때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라는 실은 토픽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맞아서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여겨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구를 제가 하게 된 게 어쨌든 간에 CS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쪽에 연구를 하게 돼서 보게 되니까 느낀 거는 크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는 거는 두 개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깔린 다음엔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을 보자면 처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 인터넷이 어느 정도 깔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미디어 컴퍼니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듯이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는 후반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깔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 그래서 특히 2017년에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고,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세상이라면은
어떤 곳에서 가장 크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단계에서는 연구에 조금 깊이 관여를 해서 이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컨트리뷰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을 보면은 이제 럭스파크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연구가 가진 걸 가지고 나중에 상용화 되듯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이쪽 연구에 더 치우치게 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PhD 시작했을 때는 마침 이제 GPT-3가 처음 나오던 그 시점이라 이제 그때부터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하는 도중에 결국 이제 오게 된 게, 사람 행동을 이걸로 구현을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게 제가 PhD 1년 차 끝나면서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 연구 과제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사님하고 만나서 말씀 나눴던 몇 가지 정보들을 첨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개인 홈페이지 준성팍닷컴이 있으세요. 아주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많은 레이리스트 업데이트도 직접 다 하시고 재미있고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아티스트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되게 그림을 진짜 강제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네, 그림도 그리시는 작가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사진도 촬영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공유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사람 흉내, 말투 흉내 하다가 아까 말씀 듣다가 그냥 아까 발표 세미나 맨 마지막에 이게 말투가 너무 투 포멀하다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첨언을 네, 해드리자면 제가 오픈 AI를 지난주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 가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GPT를 써봤는데 영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고 이 말투가 실제로 사람이 대화할 때 쓰는 구어체보다는 좀 문어체나 리튼 랭귀지에 더 가까운 것 같은 좀 뭔가 기시감이 살짝 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당자분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열어가지고 GPT-4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서 프롬프팅을 네, 해가지고 너는 뭐 한국의 10대 남자아이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그 남자아이의 말투로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MZ 세대의 용어들을 써면서 막 킹받쥬 뭐뭐 하쥬 막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저희보다 훨씬 어린 10대 세대의 말투로 내용도 하고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GPT-4, 5 적용하면서 그냥 이 스트럭처 그대로 갖다 쓰면서 새로 나오는 GPT 모델들 API를 갖다 써도 아까 연구 한계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바로 오버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새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고민 중인데, 네, 그럼 저희도 한번 GPT-4를 한번 조금 더 이용해서 보는 쪽으로. 일단은, 네, 근데 지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일부는 이런 아키텍처가 풀어내야 될 리미테이션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에 많은 거는 실은 GPT-4가 나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GPT-5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모델이 나오든지, 이런 모델이 풀어줘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모델이 풀어야 될 문제고, 어떤 게 아키텍처가 직접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앞으로 나올 모델이 어떤 거가 가능할지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말씀하셨던 뭐 바드나 뭐 라마나 GPT-4 이런 여러 모델들을 다 써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비교해 본다거나 뭐 다른 모델을 사용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구글에서 한마디 했다고 들었는데 구글 연구자는 독점 연구를 하면서 구글 모델을 쓰지 않고 오픈 AI 모델을 써서 이거 신기하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델을 벤치마킹 하듯이 이런 에이전트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 오겠죠. 그 에이전트들을 벤치마킹 할 때는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키텍처는 같더라도 모델을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네,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아마 하는 프로젝트도 이번에는 이제 챗GPT밖에 구현을 못 해봤는데 되게 관심들도 많이 있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다양한 모델을 써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로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조금 스케일업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는 25명의 에이전트가 이틀 동안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걸 좀 넘어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그게 분명 하나의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단지 이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가 아마 다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많은 테크니컬한 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 연구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사람 눈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정도로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현실과 가깝게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약간 더 테크니컬한 아키텍처와 조금 더 연관된 그런 연구 주제도 아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 네. 재밌는 연구로 또 많은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네, 지나서 네. 네. 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미리님?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했던 게,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고, 결국에 나가서 이제 메타버스 게임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메타버스 이렇게 이루고 싶다라는 좀 열망들이 있고, 제가 직접 이루지 못해도 그 아바타가 이뤄줌으로써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유저가 실제로 이러한 이제, 어, 게임에 또는 이제 그 어떤 빌리지 그 사회에 이제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이 잘 될까요? 그런 데모그래픽한 네. 정보들 또 이제 그런 페르소나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넣은 거는 이제 그런 건 분명 아직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한 문단 정도의 벌써 알고 있는 지인들, 리스트 그런 거, 그리고 직업이 있으면 이제 직업, 그런 거는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재밌는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를 넣어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난스럽게 넣어본 거긴 한데, 예, 성격 테스트 같은 결과도 한번 넣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넣으면은 정말로 약간 조금 더 내성적이라고 표현이 된 사람은 내성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외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정말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좋은 연구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잘 연구가 돼서 게임 속에서도 구현이 되었으면 좀.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 필요한 데이터 저희가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뭐 RLHF가 됐던 뭐 피드백이 됐던 그 휴먼 아까 스코어 랭킹 100명 하는 거 저희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뭐 많이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네, 알겠습니다. Q&A로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Q&A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저희 홍보를 플러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셀렉스타 The Data for Smarter AI라는 태그라인을 갖고 있는 데이터 수집 가공 전문 그리고 데이터 분포 분석 전문하는 셀렉스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다투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7일에 그 서울 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라고 역삼역 근처에 있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녁에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류와 음료와 함께 이제 리튼에서 또 제너레이티브 AI를 또 요즘 리튼에서 한참 날리고 있죠. 여기서 책도 많이 쓰셨던 진대현 팀장님을 모시고 AI 사업개발 커뮤니티 파티를 진행을 하니까 오늘 같은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네트워킹 게임도 하거든요. 저희 막 달리 그림 맞추기 막 해가지고 상품권 주고 막 난리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이제 참가 신청을 오픈했으니까 이 QR코드를 찍어서 많이들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녁 식사 핑거푸드와 겉들어서 또 재밌는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스레터를 발행을 합니다. 매주 1회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 광고 메일이 아니라 진짜로 AI 업계의 핫한 이슈들, 뉴스들, 트렌드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에디팅 해가지고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실 준성님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뉴스레터 작가분이 뉴스레터에 준성님의 논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글을 썼었어요. 이런 재밌는 연구가 있다. 아주 저는 저희 뉴스레터를 보고 준서님 컨택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 핫한 연구들, 요즘 핫한 논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광고스러운 저희 진짜로 도움이 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5천 명이 구독자가 넘고요. 지금 뭐 거의 6천 명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VC부터 대학교 교수님, 연구진들, 그리고 대기업 대표이사분도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들으면 모두 알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분께서도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퀄리티 뉴스레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것도 QR코드 찍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데모그래픽을 보니까 뭐 대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프리랜서 개인도 많이 오시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오시고,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게임 회사들에서 많이 오셨어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에서 많이 관심 있어 할 것 같고, 뭐 병원, 뭐 저희 대놓고 나왔는데 저희 경쟁사도 같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사전 질문이 정말 많이 왔는데, 이제 Q&A 세션을 가지면서 제 사전 질문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질문, 지금 줌의 질문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잘 선별해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기능 이용해서 올려주시고 계속 숫자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군요, 지금은. 네, 제가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사전 질문으로 뽑아놨는데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미 해결이 돼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스킵하면서 고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가능할지,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NPC하고 유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계속 RLHF와 같이 리인포스 러닝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끼리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네.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NPC와 유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화 혹은 이게 점점 얘가 더 똑똑해지거나 더 발전을 한다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일단 제 연구는 이제 그거에 중점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 질문 실은 근데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특히 이 토픽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장 근접한 연구라 일단 첫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런 얼라이먼트나 이런 약간 휴먼 프리퍼런스에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작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제가 직접 리드하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나 이제 제 옆에 그 랩메이트들이 쓰기 시작한 논문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기억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두 개는, 저희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드는 그 모델이 알파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알파카를 만든 친구들이 알파카 팜이라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을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막 제가 기억엔 저번 달인가에 아마 아카이브에 올라갔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그런 이 논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 양이라고 저랑 같은 과에 계신 이제 분이 같이 공동 작업한 논문 중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파인 튜닝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흥미로운 질문이 왔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계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LLM을 활용하여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 에이전트끼리 깊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수기 민주주의, 델리버레이티브 데모크래시에 대한 토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책의 순기능, 역기능을 사전에 이제 확인하는 것도 유사할 텐데, 이런 정책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뭐
애초에 이 연구의 장기적인 골이 이런 사회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혹시 아까 그 일렉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사람끼리 토론하고 막 논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의 발전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그때 정도에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단 특히 이 논문이 나갔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쪽에서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경제 아니면 사회학 하는 분들한테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이런 얼카이브로 올라가 있는 페이퍼라 보통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가 실은 많이 없었는데, 아마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그쪽에 보면 중요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폴리시나 이런 걸 테스팅해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쯤 한국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시고 진행을 그나마 해보는 거. 이게 네. 한국에 갈 기회가 되면은, 네, 아마 6개월 후면은 보통 겨울이나 한번 6개월이나 한번 갈 것 같긴 하니까 이제 네, 그때 기회가 되면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낚아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이 발표되고 지금 벌써 한 거의 3달 가까이가 흘렀잖아요. 혹시 GPT-4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를 도와주는 이제 학부 인턴 친구가 하나, 이제 보통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두 명 정도 학부 인턴 친구들을 데리고 하거든요. 이제 저를 이번에 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저를 도와준 친구가 열심히 지금 돌려서 몇 개 지금 결과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성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GPT-4가 약간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있겠죠. 이제 가격은 아직 GPT-4가 제가 기억하기엔 조금 더 비싸고 좀 느려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큰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아직은 챗GPT를 사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그 가격이 혹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퍼포먼스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게 좋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보이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민우님 저희 Q&A로 들어온 질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질문들 몇 개 뽑아주시겠어요? 라이브 Q&A로 아, 들어오신. 네네. 그,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LLM, 그러니까 NLP 쪽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이걸 응용해서 이제 자기 분야에 적용을 하시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박은주님께서 주신 질문, 요 이제 교육 분야의 경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네.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 민영께서 요거 한번 좀 이제 질문 리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민우님이 해주세요. 아, 네. 즉석에서. 네. 예, 잠시만요. 예, 제가 스크롤이 좀, 네, 잠시만요. 이게 잘려가지고, 예, 안 보이는데, 어허, 네. 공유해주신 연구를 들으면서 이제 어려운 연구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실험이 어려운 연구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보거나 탐색하는 연구가 이제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이제 오늘의 사례를 활용하면은 이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제한된 이제 어떤 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박은주님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번 연구를 적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또는 흥미로울 것 같은 분야나 상황이 있을지 선생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디지털 트윈 같은 느낌으로 이 모델을 좀 사용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교육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쉽게도 제가 본인이 이제 교육학에 어느 정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지는 않아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실은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실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특히 교육이라는 그 필드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하는 연구는 아닌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저희 스탠퍼드에서 이제
원래 이제 교수님, 멘토링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랜데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를 어떻게 접목해서 이제 교육학 쪽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해서 풀어내는 연구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 거기에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게임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이 게임 캐릭터들이 아직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구현을 해낸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박준성이라는 인물을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낼 수 있다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될 리는 지금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우님 또 네. 질문, 실시간 다른 Q&A 질문 질문들이 중에서는 민우님을 골라주세요. 네. 그리고 질문들이 저 네. 정현성님께서 한 3시쯤에 주신 질문인데요. 이제 리플렉션을 반영할 때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상반되는 리플렉션이 생겨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이제 신디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오후에는 이제 신디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시를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이제 그 도큐먼트 리트리벌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건 테크니컬하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그 이제 저도 완전히 이제 솔루션이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생각된 게 리트리버리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뭐 아침에 빵을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원래 한 일주일 전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변해서 난 이제 빵을 더 이상 먹기 싫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일 당장 뭘 먹을 때 결정할 때는 최근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 같겠죠. 근데 이 retrieval 펑션을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했을 때 그 recency를 거기에 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최근에 관련돼 있는 리플렉션을 도출해낼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신디라는 사람이 안 좋아졌다 하면 그거를 우선시해서 뽑아낼 수 있게.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1시간 전에 신디가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1시간 후에 신디가 좋지 않다. 만약 일주일 전에 신디가 좋았는데 지금 좋지 않은 거면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펑션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데 이게 1시간 단위로 성격이 약간 호불호가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리트리버리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신디가 좋다, 하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실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리플렉션이 타임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챗GPT나 이런 랭귀지 모델이 충분히 강력하다면은 지금은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데 옛날에 좋았구나.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더 우선시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언어 처리 모델이 자연적으로 그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약간 컨플릭트가 있는 답이 있을 때는 언어 모델이 아직까지는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챗GPT는 조금 GPT-4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몇 개를 언어 모델이 조금 더 발전하는 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 임승원 님께서 질문 주신 게 "혹시 소스 코드 공개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 프롬프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개가 되면은 약간 수정해서 좀 더 좋은 실험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공개는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소셜 미디어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퍼가 원래
컨퍼런스마다 좀 룰이 다른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낸 위스터런 컨퍼런스는 그 얼카이브나 이런 데는 올려도 되는데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약간 그런 리미테이션이 걸려서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요. 이제 컨퍼런스도 8월이면 이제 그 임버고가 풀려서 그때 풀리면서 소스 코드랑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페이퍼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마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예. 봤을 때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좀 사전 질문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끼워 넣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챗GPT 자체의 리미테이션에 걸려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SK에서 주신 질문인데, 이제 NPC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니면 감정 표현을 잘하도록 뭐 특별한 방법을 취하신 게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에스카우퍼를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같이 데이트 신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감정이 드러나 있네, 감성적이네라는 리액션을 했던 결과들이 있나요? 혹시? 네. 그 어떤 종류의 감정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 에이전트들을 세팅을 할 때 성격을 분명 세팅을 해줘서 이제 성격의 일관되게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약간 네거티브한 감정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만약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건 아직까지는 리미테이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일 브레이크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 다시 민우님 또 질문 있는 것 좀 골라주시죠. 네.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구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데모를 구현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 어, 조시현님께서 오후 3시 16분에 주신 질문인데 펄시브 모듈이나 액트 모듈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구현하실 때 이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 환경이랑 이제 자연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네. 구현하셨는지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라운딩의 문제인데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결론적으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연어가 어떻게 게임 환경에서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이건 페이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2D 게임이라고 하면은 픽셀 단위로 이렇게 블락 단위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켓몬 같은 게임을 해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캐릭터로 그 벽에까지 걸어가면 그 이상으로 못 걸어가는 지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뒤에 픽셀 뒤에 유저들한테 직접 보이진 않지만 그 픽셀 뒤에 이런 바리케이드를 다 쳐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픽셀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블락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 땐 똑같은 메커니즘을 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저라는 이제 박준성이라는 에이전트가 지금 있고 앞에 컴퓨터가 있고 패드바트를 있고 뭐 약간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나타내는 거는 제가 서 있는 이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블락, 이 픽셀에는 컴퓨터라는 그 물건이 있다라고 언어로 그래서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게임 내에서는 보통 이제 에이전트들은 그 시야가 있죠. 이제 저희들이 포켓몬이라는 게임을 치면 시야라는 게 없는데 시야가 있는 게임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한국 분들은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게임 하시면은 이제 맵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시야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시야 내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 내에 있는 이런 자연어로 풀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시야 내에 있는 픽셀에 붙여져 있는 자연어를 직접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제가 보이는 블락에 컴퓨터가 있다. 그럼 그게 그 맵상에 있는 정보가 그냥 자연어로 풀어져서 에이전트들한테 들어오고 이제 그 에이전트가 활동을 할 때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은 약간 다른데 이제 이걸 조금만 더 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공간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이제 공간 기억은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한 텀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싱그래프라고 이제 공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그래프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그거를 실은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아파트 안에 이 방이 있고 방 안에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만약에 어디를 가야 된다, 컴퓨터를 쓰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방에 가서 이제 그 다양한 모델을 써서 이 추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가 알고 있는 공간은 너의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한데 아니면 베이커리가 있고 이 공간 중에 너가 만약에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오피스 가서 실은 많이 일을 하니까 자연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그럼 오피스로 간다. 그럼 오피스에 가서 오피스에 도착하면은 이제 오피스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오피스 이제 오피스 빌딩에 가서 이제 오피스 빌딩 안에서 이러이러한 오피스가 있는데 이 중에 뭘로 가겠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게이트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라는 데에 제 오피스로 걸어가겠죠. 이제 그것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컴퓨터가 있는 위치까지 도달을 해서 거기서 컴퓨터를 쓰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는지 아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그걸 기억을 하고 그 픽셀에 다시 이제 컴퓨터라고 이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보인다. 그럼 저 컴퓨터를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뭐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2시간을 꽉꽉 채웠는데 아직 질문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다 다루고 싶긴 한데 너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정말 시간 내주시고 지금 보니까 서 계신 것 같은데 서서 2시간 동안 서서 지금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늘 소감이나 뭐 이런 감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특히 연구 논문이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게 되고 실은 그런 건 어떻게 연구자로 봤을 때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실은 저도 한국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 제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과는 아직 어느 정도 연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고 이제 얼굴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메일 엄청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지나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 생각보다, 이거 되게 빠른 임플레멘테이션으로 많은 기업들에서도 많이 같이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들어가지고, 정말 재밌는 주제를 연구해 주시고, 또 오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님도 한마디만 하시면은. 네, 저도 사실 이제 학부 때 잠깐 이제 학부 연구생 하면서 그때 저도 이제 HCI를 잠깐 했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NLP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HCI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NLP를 적용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제 궁금했던 답변들도 오늘 다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았고 오늘 이렇게 네, 와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무리 멘트 하고 아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또 플러그를 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공유를 드리면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뉴스레터 앤 트렌드 이 구독하시면은 오늘 같은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AI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7월 27일 날에 있는 초거대 AI 관련돼서 생성 모빌 테크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련돼서 토크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7월 저희 셀렉스타에서 준비한 AI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신 박준환 박사님, 김문혜 연구원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나가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